운동기구를 구입해 임대 사업을 하면 연 40%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꾀 2,500억 원을 끌어들인 다단계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직장 폐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전주 시내버스 회사들이 이마저 보조금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제41회 전주 대사선놀이 판소리 명창부에서 정수인 씨가 장원을 차지했습니다. 참가 인원이 크게 늘면서 수준도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들이 올 하반기에 지역 인재 6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4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였던 조휘팔 기억하시죠? 의료기기를 사면 이를 다시 임대해서 수익이 나게 해주겠다는 재임대 방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었는데요. 이걸 모방해서 다단계 사기를 벌여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한 사무실. 입구까지 빼곡히 들어찬 투자자들에게 상품 설명이 한창입니다. 바로 옆 사무실에선 1:1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다단계 영업 현장입니다. 이 업체 대표 54살 남모 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운동기구 임대 사업으로 연 40%대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대당 1,000만 원대 운동기구를 사서 이를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대여 사업을 통해 수익을 배분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전국 400여 곳의 대리점에 이렇게 운동기구를 설치해놓고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3,000여 명이 2,500억 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45%에서 어느 50%까지 풀릴 수가 있다고 해서 투자를 했어요. 수익금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달달이 그렇게 주니까. 하지만 투자자들이 구입한 것으로 생각했던 기구 8만여 대 중 실제 존재하는 것은 만여 대에 불과했습니다.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업체는 17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대부분 세상 물정에 어둡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서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했던 60대, 70대들의 고령자들이 많은 투자를. 경찰은 업체 대표 남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지역 총판장 등 44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농생명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이 전북에서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경북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가 100억 원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에 선정됐다고 밝히고 전북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작물 재배 정보 수집 분석이나 농기계 모니터링 등 농생명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신청시도 가운데 소프트웨어 산업 기반이 가장 약했지만 농생명 산업의 중심지로 인정받아 사업 선정이 가능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전통의 섬유 산업을 기반으로 안전보호 제품 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국회에서 안전보호 제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지역의 섬유 산업을 국가 차원의 안전보호 요구와 연계해 3천억 원 규모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휴비스와 효성 등이 난연성 고강도 섬유 원사를 생산하고 도내 800여 봉제업체와 니트산업연구원이 제품 개발과 국제 인증까지 추진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계획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예정지인 백석제에 대한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와 관련해 군산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일부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비난했고 보완 조사는 하겠지만 입지 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시는 기자회견에서 환경청과 환경단체들을 정면으로 겨냥해 반박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한 새만금 환경청이 환경단체의 대변인 역할만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청의 보완 요구는 사실상 입지를 변경하라는 것이며 병원 입지 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입지를 변경하라는 것은 병원 건립을 포기하라는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병원 입지 변경은 군산시나 전북대병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백석제에서 멸종위기종이나 희귀종인 맹꽁이나 한국뜸버기가 발견됐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백석제에서 한국 정부계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허구맹랑한 주장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 군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군산시와 함께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과 같이 서식 백석제에서 서식을 확인했었습니다. 그 조사의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언제든지 저희가 함께 조사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군산시는 또 병원 입지 변경이 불가능한 이유로 3만 평 규모의 단일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토지 매입비 증가, 예비 타당성 통과 불투명 등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을 반복했지만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는 못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아직도 선언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산 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아닌가. 군산시는 환경청의 요구사항은 성실히 보완해 10월쯤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입지는 변경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방침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아서 제대로 된 보완책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국악 최고의 등용문인 전주 대사슴놀이가 올해도 훌륭한 명인 명창을 배출했습니다. 상금이 2배로 늘고 참가자들의 실력도 높아지면서 여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창에 애끓는 듯한 소리가 청중을 울립니다. 신봉사가 부인인 곽씨 부인을 잃고 슬퍼하는 대목이 애절하고 구성지게 펼쳐집니다. 제41회 전주 대사슴놀이 판소리 명창부에 35살 정수인 씨가 장원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3번째 출전으로 지난해 차하에 그쳤지만 1년을 절치부심해 드디어 장원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 소리 공부는 늘 평생 제 과제로 생각하면서 선생님들의 뒤를 잘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늘 초심 잃지 않는 소리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판소리 명창부 상금이 4천만 원으로 오르는 등 전체 상금이 2배로 상향 조정된 전주 대사슴놀이. 명성에 걸맞게 올해도 뜨거운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가야금 병창에는 학생 장원 출신인 김영아 씨가 장원을 차지했고 무용의 이현희 씨는 전주 대사습 4번째 도전 만에 드디어 장원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 참가 인원은 660여 명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았으며 실력도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대사습에 참여한 명창들이 수준이 많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좀 심사하는데도 기분이 좋았어요. 경연기간 특별 공연도 함께 진행되면서 올해도 대사습은 신명나는 국악축제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도의원들의 갑질 행태에 대한 소속 정당의 조사와 도의회 징계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은 이번 주 안으로 진상조사를 벌일 계획이며 조사에는 새벽 시간대에 라면을 요구한 정진세 의원과 강모 의원, 그리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양모 의원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의회도 해당 의원이 직접 윤리위원회를 요청함에 따라 조만간 윤리특위를 열고 징계 대상과 범위,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철 익산시장이 사과의 뜻과 함께 앞으로 현안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그러나 대법원의 상고에 최종적인 판단을 구하기로 했고 시정을 다잡고 현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사업주의 직장 폐쇄가 부당했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피해를 복구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 운동본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직장 폐쇄로 손실이 난 만큼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전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버스 대타협위원회가 버스 사업주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며 혁신을 요구했습니다. 파업에 맞선 전주 시내버스 회사들의 직장 폐쇄가 부당했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버스 회사들은 노조원들에게 수십억 원의 밀린 임금을 내줘야 하는데요. 버스 회사들이 이 돈을 전주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아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이어서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에서 승소로 신성여객 민주노총 노조원이 돌려받게 될 임금은 대략 7억 원.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전일여객과 호남고속 등 나머지 시내버스 회사들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원들이 받는 수십억 원의 밀린 임금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혈세로 채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시내버스 회사가 노조원에게 지급할 임금이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될 텐데 이는 결과적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버스 회사에 보조금만 늘려주는 꼴이 될 거라고 노조는 주장합니다. 불법을 자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파업손실금이나 경영손실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주는 건 이중지원 이상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전주시는 버스 회사들의 적자를 해마다 보존해주고 있는데 지난해는 50억 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앞서 몇 차례 발생했던 버스 파업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노조원 임금 보상에 대해 보조금을 어떻게 계상할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부당한 직장 폐쇄 결정 때문에 발생한 적자까지 시민들의 혈세로 메워줄 수 없다는 목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아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올해 첫 번째 추경안을 편성해 전북도 의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누리과정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도교육청은 보육은 국가의 몫이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이 올 하반기에 지역 인재 6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전기안전공사 30명, 국민연금공단 20명, 국토정보공사 7명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모두 60여 명의 지역 인재를 신입사원으로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식품연구원, 그리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도 각각 1명 이상의 채용 계획을 밝히고 오는 4일 전주대에서 합동 채용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도내 모내기가 절반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해 계획 면적 12만 헥타르 가운데 5만 4천 헥타르에서 모내기가 진행돼 계획 대비 45%로 평년과 비슷한 진행률을 보였습니다. 전라북도는 한 모작을 하는 신간부는 이달 5일까지, 평야부 두 모작 지역은 25일까지 모내기를 마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전주시 일부 공영주차장에 1시간 무료 주차가 어제부터 폐지됐습니다. 최초 1시간 무료 주차가 폐지된 공영주차장은 삼천 2동과 중화산 2동, 서신동 주차장 등 3곳이며 인근 주민센터 이용자에 한해 1시간 무료 주차가 제공됩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 이용요금 현실화와 다른 공영주차장과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익산 함열에 LED 전문 농공단지가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안천 초중등학교가 삼성 꿈장학재단 창의 황토학교 운영으로 신바람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 시군 지역 소식을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기공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조성이 추진되는 익산 함열 LED 집적화 단지는 총 사업비 350억 원을 투자해 10만 평 규모로 내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익산시와 LED 관련 업체가 공동 출재한 농공단지는 전국의 LED 관련 업체를 집적화해 환경 오염을 최소화한 첨단 산업의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산 지역, 지금 미개발 지역인 이 북부권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균형 발전, 도시인들의 농촌 이입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안천 초중등학교가 삼성 꿈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창의 황토학교를 운영해 학력 증진과 방과 후 동아리 활동 등 높은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창의 황토학교는 학교 수업을 마친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운영되는데 초등학생은 한자와 영어, 창의 수학을, 중학생은 수학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두뇌 개발을 위한 또 게임을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연관지어서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주군이 지역 특성과 주민 여론 수렴을 거쳐 도시공원의 이름을 특색 있게 바꾸었습니다. 생강골 공원이나 둔산 어린이 공원 등 역사성이나 지역 명칭을 사용해 공원 이름이 바뀌면서 주민들의 공원에 대한 관심과 이용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실군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실시장 한마당 큰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각설이 공연과 35사단 군악대의 특별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펼쳐지고 지역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농산물이 값싸게 판매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래입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비흥 1호교 교량이 1,500톤까지 통과 운송이 가능하게 보강공사가 이뤄져 중량물 수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에는 현재 33개 중량물 생산업체가 가동 중에 있는데 지난 2004년 가설된 비흥 1호교가 43톤까지만 통과 가능한 일반 교량으로 설치돼 중량물 운송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부세 등 33억 원을 투자해 1,500톤까지 통과가 가능하도록 보강공사가 5월 말 완료돼 대형 화물의 운송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전주 호남제일문에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이 설치됩니다. 전주시는 서울행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북부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호남제일문 인근에 시외버스 승차장을 다음 달까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주에는 완산동과 노송동, 전주대 등 7개의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주 MBC 안내입니다. 제19회 전북 청소년 연극제가 오늘부터 7일까지 우진 문화공간과 소극장판에서 열립니다. 전북 연극제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극단 명태의 붙이지 못한 편지가 내일부터 7일까지 아하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클래식 기타리스트 전장수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전당 명인홀에서 독주회를 갖습니다. 익산 W미술관은 여성작가 초대전으로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소혜정 개인전을 선보입니다. 닥터스 밴드의 자선 공연이 5일 도청 야외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전주시는 오늘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제1회 전주시민 원탁회의를 개최합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6곳이 모레 전주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합동 채용 설명회를 엽니다. 제3회 무주 산골영화제가 모레부터 8일까지 무주읍 등나무 운동장 등 무주군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건설 근로자들에게 무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가 내일 서신동 진압빌딩 5층에 문을 엽니다. 제5회 전북그린 환경인 한마음 대회가 오늘 부안 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무주 27도, 전주 28도 등 24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